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프로토 승무패 31회차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프로토 승무패 31회차 편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회차 마지막 경기들만 남겨두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생각보다 까다로운 매치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경기들은 국가대표 평가전 특성상 변수도 많고 팀별 로테이션이나 경기 운영 스타일 차이까지 같이 봐야 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처럼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는 경기부터 미국과 세네갈처럼 난타전 가능성이 있는 매치까지 배당 흐름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도 최근 경기력과 전술 흐름 그리고 배당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최대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번 승무패 31회차도 같이 적중 노려보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와 천안시티 경기는 이번 라운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경기 중 하나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시즌 내내 기복이 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력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는 팀이 아니다 보니 경기 양상이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순위 경쟁 흐름상 승점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 무리한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산그리너스는 홈에서는 수비적으로 끈질긴 운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올 경우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자주 가져가고 활동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볼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고 측면 전개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력 부족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 실점을 허용했을 때 경기 흐름을 뒤집는 힘은 부족한 편입니다. 천안시티 역시 시즌 내내 가장 큰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후방 빌드업 실수가 자주 나오고 공격 숫자가 부족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템포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탐색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산은 홈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고 천안시티 역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중원에서의 압박 싸움과 세트피스 한 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 자체는 점유율 면에서는 안산이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찬스 숫자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천안시티는 수비 간격 유지에 집중하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안산 역시 조급하게 공격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을 꽤 높게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조심스러운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승패 접근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기이고 언더 흐름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팀 모두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할 만한 힘도 부족한 경기로 보입니다. 답답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일본과 아이슬란드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과 경기 운영 완성도를 감안하면 일본 쪽으로 확실하게 무게가 실리는 경기입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조직력과 압박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온 팀이고 홈 경기에서는 공격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예전처럼 피지컬 중심의 강한 압박은 유지하고 있지만 세대교체 이후 전체적인 경기 운영 완성도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점유율 중심 운영이 매우 안정적인 팀입니다.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좋고 측면 스피드와 침투 움직임도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방 압박 강도까지 좋아지면서 상대가 쉽게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경향도 강해서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세트피스와 공중볼 경합에서는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버티는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상대가 빠르게 측면을 흔들기 시작하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원 압박 강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모습이라 기술적인 팀 상대로는 경기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 중심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고 세트피스나 롱볼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의 빠른 패스 전개와 측면 침투를 계속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 차이가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교체 자원 활용폭도 넓고 경기 템포를 계속 유지하는 팀이라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선제골이 빠르게 나올 경우 경기 흐름을 훨씬 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일본 승이 가장 안정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전력 차이와 최근 경기력을 감안하면 일반 승뿐 아니라 핸디 접근까지 충분히 고려 가능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득점 흐름 역시 일본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가능성도 꽤 열려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경기 주도권과 압박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경기는 이번 일정 가운데서도 상당히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기본 전력 자체는 좋은 편이고 피지컬과 활동량에서도 강점을 가진 팀들이라 쉽게 한쪽으로 기울 경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동유럽 팀들 특유의 강한 압박과 몸싸움이 예상되는 경기라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공격 전개 자체는 단순한 편이지만 측면 크로스와 전방 제공권 활용 능력이 상당히 좋고 수비 조직력도 안정적인 팀입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공격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이는 운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흐름이 풀리지 않을 경우 공격 작업이 다소 단조로워지는 부분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중원에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빠르게 공격 전환하는 패턴이 좋고 측면 스피드 활용도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특히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공간 침투 능력이 좋은 팀이라 폴란드 입장에서도 수비 뒷공간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경기 기복이 있는 편이고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기도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상당히 신중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폴란드는 홈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며 기회를 볼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역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선제골 여부가 경기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양상 자체는 폴란드가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는 빠른 전환과 활동량으로 맞대응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아주 쉽게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라 다득점보다는 한골 승부 흐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홈 이점을 가진 폴란드 쪽으로 야구세를 둘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경기 운영과 압박 강도가 좋은 팀이라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핸디 접근은 부담이 있고 언더 흐름도 꽤 괜찮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쉽게 밀리지 않으면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폴란드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미국과 세네갈 경기는 이번 일정 가운데서도 상당히 볼거리 많은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좋은 팀들이고 전환 속도 역시 빠른 편이라 경기 템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 전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홈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네갈 역시 피지컬과 역습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팀이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미국은 최근 경기들을 보면 전체적인 조직력이 꽤 안정적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중원 압박 강도가 좋고 공격 전환 속도도 빠른 편이라 홈 경기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측면 활용과 빠른 침투 패턴이 좋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고 세트피스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수비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도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세네갈은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활동량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볼을 끊어낸 이후 빠르게 역습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전방 스피드와 개인 돌파 능력이 좋아 상대가 라인을 올릴 경우 한 번에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팀입니다. 다만 원정이나 중립 경기에서는 경기 기복이 있는 편이고 압박이 풀릴 경우 중원 장악력이 흔들리는 모습도 가끔 나옵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미국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 분위기를 앞세워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세네갈은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서 빠른 역습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전환 속도가 좋기 때문에 서로 득점 기회를 주고받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 주도권은 조금 더 가져가겠지만 세네갈 역시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이라 경기 흐름이 쉽게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홈 이점을 가진 미국 쪽으로 야구세를 둘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세네갈의 피지컬과 역습 완성도를 감안하면 핸디 접근은 부담이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과 빠른 전환을 가진 팀들이라 오버 흐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홈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세네갈 역시 쉽게 밀리지 않으면서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미국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무패 31회차 중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는 정배 흐름 속에서도 변수 경기들이 꽤 많아 보여서 조합 구성하실 때 안전과 과감함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몰빵보다는 본인 기준에 맞는 분산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회차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